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지만 방역 대책은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바닷길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국내외 여객선들이 모객 부진으로 운항 재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전 도지사의 원주 갑선거구 출마 촉구 건의에 대해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전 지사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세가 감지되면서 강원도청에 정부 합동 상황실이 마련됐습니다. 내일은 농림식품부 장관이 상황실을 방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사회에서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이 걸렸는데요. 당장 개학을 하면 방역을 강화해야 할 텐데 열 감지 시설은 부족하고 지역 간 유동 인구가 잦은 터미널 방역 관리도 문제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서 대구를 오가는 고속버스 터미널. 대구에서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승객이 급감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버스 안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하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 7, 80% 정도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고 참 상당히 불편하죠.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부모들도 걱정입니다. 학교 대부분이 출입문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 학생들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출입문에도 대학병원처럼 열 감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열 감지로 검사를 좀 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걸리면 일파만파 커지니까는 학부모로서는 되게 걱정이 지금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열 감지 카메라는 강원도 전체에 45대밖에 없습니다. 10대가 넘는 곳은 양구군이 유일하고 강릉시는 8대, 원주시와 춘천시는 2대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한두 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대여 요청이 급증하면서 1차 선별 진료소인 보건소에도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어 방역 현장은 더 바빠졌습니다. 요청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추후로 해가지고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강원도의 방역 대책은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만만치 않은데요.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최전선에 있는 보건당국은 피로가 누적됐고 도내 음압병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과연 충분한 인력과 시설이 갖춰졌는지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역사회 확진 환자가 늘면서 가장 필요한 건 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음압병상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도내 음압병상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44곳에 불과하고 현재 가동 중인 곳은 8곳뿐입니다. 1차적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군 단위 지역의 선별진료소 상황도 여전히 열악합니다. 인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부입니다. 환자를 따로 격리할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보건당국의 피로도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저희 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다들 피로가 누적이 돼 있고 계속 밤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병원들도 24시간 의심 환자를 받아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일반 직원들까지 투입되는 형편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심야까지 검사를 계속하는 등 일반 직원들까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개정돼 앞으로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의심 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와중에 의료 인력 확충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 15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5년째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금년도도 안 된다면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또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직급을 상향시키든가.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강원도는 강릉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원 하늘길에 이어 바닷길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국내외 여객선들이 불안 심리에 따른 모객 부진으로 운항 재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일본 관광 불매 운동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한 DBS 크루즈 페리는 당초 이달 말까지 휴항을 신청했습니다. 탑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 문제로 3개월 동안 운항을 중단한 건 2009년 취항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DBS 측은 최근 3월 말까지로 휴항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경영 악화와 정기 검사를 이유로 내놨는데 해외 크루즈선의 코로나19 감염 소식으로 인한 불안 심리로 모객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운항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모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휴항을 끝내고 정규 운항을 하려 했던 울릉도 여객선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릉항은 이달 28일부터, 묵호항은 다음 달 20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선사 측은 3월 말, 4월 초로 운항 재개 시점을 미뤘습니다.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버리니까 운항하면서 이제 뭐 여객이 너무 없을 때는 뭐 또 휴업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일단은 운항은 그때부터는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요. 한러일 3국을 운항해온 DBS 크루즈 페리는 가뜩이나 누적 적자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일본 불매 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항로 유지마저 낙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연안 여객선도 예약 문의가 많지 않아 정상 운항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재난이기 때문에 휴항의 사유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길에 이어 이제는 강원도의 바닷길마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광재 전 도지사의 원주 갑 선거구 출마 촉구 건의를 놓고 지역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후보 경쟁자들은 반발하고 같은 당내 의원들은 누구 하나 나서기를 꺼리는 모양새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광재 전 지사의 총선 출마를 촉구하는 연명 건의문. 민주당 강원도 의원과 원주시 의원들이 이 전 지사의 원주 갑선거구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 지사가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와 충북, 경기 일부 지역 총선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 도내 시 군의장 15명도 이 전 지사가 강원 지역 총선에 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주 갑선거구에 지난해부터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쟁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략 공천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경선에 참여하셔서 정정당당한 후보로서 출마 촉구 건의문에 이름이 오른 의원 일부가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꼼수 추대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지사 출마를 원하는 원주 지역 민주당 내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원주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발표하지 않는 걸 두고 중앙당 차원에서 이 전 지사 전략 공천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의 출마 여부를 두고 지역 여론이 양분될 조짐마저 보이자 이 전 지사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조만간 이 전 지사가 총선과 관련된 본인의 역할을 전적으로 당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슈퍼 전파자 가능성이 큰 31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날 대구에서 예배에 참석한 춘천 시민이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콜센터 1339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문의를 한 춘천 시민 3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3명 가운데 2명은 대구에서 31번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배 시간은 겹치지 않았고 현재 증상이 없어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나머지 1명은 춘천시에서 예배 참석 여부와 증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격리시설 운영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강원대는 전체 중국인 유학생 446명 중 국내에 이미 와 있는 249명을 제외한 197명 가운데 77명이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는 학생생활관 1개동을 격리공간으로 배정하고 24일부터 이틀간 입국생을 수용해 3월 9일까지 14일 동안 격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간이 검역시설을 만들어 검진 이후 입소시키고 27일까지 강원대 병원 등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급 학교의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꽃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농협은 오늘 오전 강원도청 광장에서 화훼 농가 위기 극복을 위한 꽃 나눔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편 강원농협은 꽃 나눔 확산을 위해 도내 62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3,700만 원어치의 꽃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관련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김경식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강원도와 맥킨리가 지난 2018년 현지 실사를 한 뒤 투자 계약서 초안까지 검토했지만 1년도 더 지난 1월 20일 협상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자산 실사 협약을 다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국 투자 법인이 알펜시아를 매입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관련 조례와 규정에 개정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의원은 알펜시아 매각을 전담하고 있는 TF팀 해체와 매각 절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 합동 상황실이 강원도청에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도청 청사 내에 ASF 현장 상황실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춘천과 화천, 양구 관계자 등이 13명이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한 달간 상주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상황을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해 총리실과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방역 울타리 완공 등 방역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폄훼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화천 지역 사회단체가 규탄 걸기 대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번영회 등 화천 지역 사회단체들은 환경부 장관이 최문순 지사에게 사과를 했지만 간접 사과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사과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로 예정된 환경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범군민 걸기대회와 가두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감자 소비 촉진과 농가를 위해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 7개 하나로마트에서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원 감자는 지난해 생산 면적 증가와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해 전년보다 도매 시장 가격이 15% 낮아졌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감자 재고량을 15,800톤으로 파악했다며 평년 가격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번 특판 행사 등을 통해 적정 재고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열흘간의 일정을 오늘로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이 발의돼 통과됐고 인사청문 특위 결의안 등 모두 37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은 4.15 총선 선거구 획정 시 춘천 분구와 강원 지역 9석 확보,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원주이씨 종중 본가로부터 선조 무덤 이장 과정에서 수습한 청동그릇과 수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증 유물은 춘천시 동면 장항리에 있는 판사공 이범 묘소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수습했는데 16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동그릇에는 꼭지 달린 뚜껑이 있으며 숟가락 끝은 연꽃 봉오리 모양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